행렬 단원입니다. 이번 단원은 행렬 용어의 정의, 그리고 행렬의 성질, 그리고 행렬의 연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용어 정의에서 행렬은 여러 개의 수 또는 문자를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나열을 하고 가로로 이렇게 묶은 것을 얘기합니다. 성분은 행렬을 이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 이것을 성분이라고 합니다. 행은 가로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로줄이 3개가 있죠. 위에서부터 1행, 2행, 3행. 그리고 열은 세로줄을 의미합니다. 여기도 3개가 있죠. 이것을 1열, 2열, 3열 이렇게 부릅니다. 이번에는 행렬의 여러 가지 성질입니다. 행렬의 표시는 대문자를 써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m개의 행과 n개의 열을 가진 행렬을 m 곱하기 n 행렬로 표시를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의 경우에 행이 2개가 있죠. 그리고 열은 3개가 있어서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죠. 행렬이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정사각형 모양을 정사각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렬의 성분은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행렬 A의 한 성분은 A의 i번째 행, j번째 열 이런 순서로 쓰게 됩니다. 여기는 A의 2행 1열이겠네요. 그리고 두 행렬 A, B가 직사각형 모양이 같을 때, 즉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을 때 우리는 서로 같은 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성분까지 모두 같을 때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와 B가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렬의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합니다. 기호 5로 나타내죠. 그리고 마이너스 A라는 것은 행렬 A의 모든 성분이 부호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연산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마이너스 1을 행렬에 곱한 것이죠. 그래서 분배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성분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위 행렬은 정사각 행렬에서 이 그림에서처럼 모두 0인 상태에서 대각선만 1인 경우, 이런 것을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대각선의 성분이 모두 1이고 나머지는 0인 그런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2라고 나타냅니다. 일반적인 행렬은 A, B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영행렬은 5로,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은 2로 나타내기로 했죠. 이번에는 행렬의 연산 덧셈 뺄셈 설명입니다. 곱셈은 뒤에서 설명드립니다. 행렬의 덧셈은 두 행렬 A, B가 같은 꼴이어야 되고 같은 위치의 성분들을 합해서 새로운 행렬에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호로는 A 더하기 B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렬의 덧셈은 일반적인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행렬의 뺄셈도 행렬의 덧셈과 똑같습니다. 두 행렬 A, B의 뺄셈의 경우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의 차를 새로운 행렬의 성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렬의 실수배는 실수 곱하기 행렬이죠. 그래서 이 실수를 행렬의 모든 성분에 다 곱해준다는 것입니다. 행렬의 연산 중에 덧셈과 뺄셈은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서 편하게 연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행렬의 연산 곱셈입니다. 행렬의 곱셈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렬은 행과 열이죠.
이 A 행렬과 B 행렬의 곱은 앞에 행렬의 행, 뒤에 행렬의 열을 가지고 새로운 행렬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앞에 행렬은 행, 그 다음에 뒤에 행렬은 열을 이용해서 새로운 행렬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 교차되는 부분들이 새로운 성분이 오는 자리입니다. 행렬의 곱이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는지는 설명드렸는데요.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렬의 곱은 앞에 있는 행렬의 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을 가지고 새로운 성분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여기 행에 있는 모든 성분들과 이쪽 열에 있는 모든 성분들끼리 순서대로 다 곱해서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 더해준 결과를 여기 새로운 성분 자리에 쓰는 것이죠. 지금은 각 행과 열에서 성분의 개수가 2개씩 밖에 없는데 한 행의 성분이 10개이면 이것이 10개의 합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에서의 열의 개수와 열에서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지우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행과 뒤에 열의 모든 성분들을 곱한다고 했는데 앞의 행에서 열의 개수와 뒤에 열에서 행의 개수가 모두 똑같아야 이렇게 짝 맞춰서 곱할 수 있겠죠. 그 말을 글로 쓰다 보니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m 곱하기 n 행렬과 n 곱하기 l 행렬의 곱에서 요 안에 있는 두 개는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앞에 있는 행과 뒤에 있는 열이 새로운 행렬의 행과 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행렬 A와 B가 있는데 요 앞에 행렬의 첫 번째 행과 뒷 행렬의 첫 번째 열을 곱해서 새로운 행렬의 첫 번째 성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앞 행렬의 첫 번째 행과 뒷 행렬의 두 번째 열을 곱해서 이렇게 새로운 성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위치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에 곱을 해서 새로운 성분이 하나 생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가지고 새로운 성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행렬 A의 두 행과 행렬 B의 두 열이 만나서 4개의 성분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숫자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할 텐데 이것은 밑에 행렬의 곱셈의 성질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렬의 곱셈의 성질을 첫 번째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서로 같지 않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숫자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의 행렬 곱과 같은 색으로 칠하겠습니다. A 곱하기 B의 경우에 앞 행렬의 첫 번째 행과 뒷 행렬의 첫 번째 열 두 개를 곱해서 이 성분이 나왔죠. 요거를 숫자로 써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과 1 곱하기 1을 두 개를 더해서 요것이 요 성분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 행렬의 첫 번째 행과 뒷 행렬의 두 번째 열을 곱해서 여기 위치한 성분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2 곱하기 1과 1 곱하기 2의 합입니다. 요 내용이 요 두 번째 성분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행렬의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행렬의 첫 번째 열, 이 두 개가 만나서 이 성분이 생깁니다. 이것도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과 3 곱하기 1이 더해져서 이것이 요 성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 행렬의 두 번째 행과 뒷 행렬의 두 번째 열이 곱해져서 요 성분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과 3 곱하기 2의 합이 됩니다. 요 합의 결과가 여기 마지막 자리에 오는 것이죠. 지금 설명드린 방법대로 b 곱하기 a를 똑같이 했을 때 그 결과가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같지가 않죠. 그래서 a, b와 b, a는 같지 않다는 곱셈의 성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앞 행렬의 m 곱하기 n과 뒷 행렬의 n 곱하기 l에서 요 n이 서로 같아야 행렬의 곱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두 행렬이 자리를 바꿨을 때 가운데 있는 성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행렬의 곱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번 결합법칙의 경우 A 행렬, B 행렬, C 행렬을 각각 A 곱하기 B, B 곱하기 C, C 곱하기 D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 것들이 똑같아야겠죠? 가운데 성분들이 똑같아야 이 가운데 것들이 똑같아야 행렬의 곱이 성립이 되고 그 결과는 A 곱하기 D가 됩니다. A, B를 먼저 곱하면 그것이 A 곱하기 C가 되고 그 이후에 이 C와 곱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A 곱하기 D가 됩니다. B와 C를 먼저 곱하는 경우 그것이 B 곱하기 D가 되고 그것을 A와 A 곱하기 B와의 곱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A 곱하기 D가 돼서 A, B를 먼저 하는 것과 B, C를 먼저 하는 것이 결과가 똑같습니다. 나머지 법칙들도 1번과 2번처럼 차근차근 해보시면 등식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식들은 A, B와 B, A가 서로 다르다는 성질 때문에 모두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식들입니다. 첫 번째 식의 경우에 A, B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A, B를 두 번 곱한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일반적인 지수 법칙의 경우 A를 모아서 A제곱, B제곱이라고 쓰는데 행렬은 순서를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도 이 AB라는 것은 AB와 BA를 합쳐서 EAB라고 썼는데 행렬은 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우도 요 마이너스 EAB는 마이너스 AB와 마이너스 BA인데 마이너스 EAB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차 공식도 마이너스 AB와 플러스 BA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상쇄되어야 되는데 행렬의 곱에서는 없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행렬의 거듭제곱의 경우 행렬 A가 정사각 행렬이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A, B가 B, A가 되는 경우는 없고 A의 제곱은 A 곱하기 A이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수 법칙이 모두 성립하는 것입니다.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는 2차 정사각 행렬, 성분 A, B, C, D를 가지는 행렬 A에 대해서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는 내용입니다. 개념 화사에서는 일단 이 공식을 외워서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개념 104에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렬에서 A 더하기 D와 AD 빼기 BC의 값에 따라서 이런 식이 나오기 때문에 A 세제곱의 경우 복잡할 텐데 A 제곱을 이렇게 치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A 제곱 대신 2A-3E로 치환되게 되고 분배 법칙을 통해서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여기 나온 A 제곱도 또 치환을 해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간단해진다는 내용입니다. 공식을 외우는 게 좀 부담이 될 텐데요. 여기서 한번 공부를 해놨다가 시험 전날에 살짝 외워주시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렬의 정의, 성질, 연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행렬이라는 것이 처음 보는 형태라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대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통수학 1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요. 나머지 과목들도 공통수학 1처럼 열심히 하면 모두 잘할 수 있으니까 남은 과목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